예, 장관님, 우리 전세 사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계속 나고 있는데요. 다른 거 제가 여쭈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여쭙니다. 작년 국정감사의 10월 6일 날 제가 이런 거를 여쭤요. 우리 지금 30세 미만 무주택자 청년들이 청약 가점에 전혀 이 우선순위를 받을 수 없고 가점에 영향을 못 준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장관님께서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. 우리 이원재 차관님께서도 30세 미만의 젊은 층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청약제도가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청약제도 개편을 좀 해나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. 이후에 제가 실무진한테 여러 번 좀 여쭤봤는데 국토부에서는 전혀 이런 움직임이 없더라고요. 그러면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심성정 의원님이 말씀 주셨지만은 문제가 있고 문제에 대해서 어디선가 지적이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과연 우리 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공무원분들께서는 얼마나 우리 서민들 그다음에 민생, 국민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 건에 대해서 미처 대처 못하고 제대로 준비 못한 거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모두가 다 책임 있고 모두 다 반성을 하고 저희도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한번 챙겨 봐주시기를 바라고요. 아침에 당정회의 있었는데 언론 보도 보니까 주요 내용이 저리 대출, 우선 매입권 이런 거 말씀하셨더라고요. 자, 그런데 지금 그 2만 원이 없어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저리 대출을 한다고 해서 금융권에서 그게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할런지라는 의심이 하나 들고요. 우선 매입권이라는 것도 일단 돈이 있어야 뭐를 살 거 아니에요?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준비가 될 수 있는 건지,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는 대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. 한번 잠깐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생활비로 인한 공경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임이 나오는 긴급복지 제도를 저희들이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고요. 그와 무관하게 이 사기 피해 주택 물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우선권을 주게 되면 이 경매 대금 중 최고가로 결국 매입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도록 이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그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을 아무래도 기존의 전세금 대출도 채무를 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치 기간을 충분히 둘 생각입니다. 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요. 이 허구 사장님도 나와 계시죠. 예. 지금 보니까 그 우리 전세 대출 상환 보증 그 제도 청약제도 관련해서 그 약관에는 한 달 안에 다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예. 작년 평균 보니까 56일이 걸렸다고 하고 예. 이미 그 기금마저도 고갈이 날 상황에 왔다라고 해요. 올해 들어와서는 신청하면 석 달 걸린다고 하고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선가 사회에서 사인이 있고 이 사인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없도록 준비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허구에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는 제도가 있다고 쳐도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. 요즘에 56일씩 작년에 걸리고 석 달씩 걸리는 거는 또 인력이 부족해서죠. 예,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럼 밤새 일을 하시나요? 저희가 최근에 40명 정도의 그 인력을 만드셨어요? 예,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잘 보냈고요. 대처해 주세요. 예, 예. 자, 제가 저 잘 몰라서 그런데 전세 사기라는 게 집값이 갑자기 급등하고 전세값이 급등하고 급락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의 비용만을 가지고도 부실한 대출을 일으키고 그걸 가지고 집을 매입을 하거나 주택을 새로 건축을 해서 이 선량한 전세민들한테 사기를 쳐서 또 다른 곳에서 또 같은 방식으로 짓고 그러는 거죠. 이게 언제쯤부터 있었어요? 소위 이런 조짐이. 이 조직적인 범죄로 본격화된 것은 2018년 경부터입니다. 2018년. 예. 2018년부터 이런 게 좀 보였고 국토부에서도
나요?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. 감지하셨었나요? 취임 전이니까 잘 모르시죠? 예, 당시에 이전 정부의 국토부에서는 그러죠. 전세 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대책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. 우리 나머지 실무진도 혹시 그런 거 준비해 보신 적 있어요? 그런 얘기 듣고 조짐을 듣고 아 이거 대응을 해야 된다,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었어요?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.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. 그러니까 마냥 전 정부 잘못한 거 맞아요. 근데 전 정부 탈만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한번 여쭙는 거예요. 언제쯤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는지, 조짐이 있으면 고칠 준비를 했었어야지. 또 하나 좀 여쭐게요. 아침에 당정회의 하면서 백브리핑하는 과정에 뭐 이게 뭐 유력 정치인이 개입이 됐다 이런 기자들 질문이 있더라고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 싸게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건데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할 여력이 뭐가 있는 거죠? 이 건축왕이라는 이 남모 씨 범죄자입니다. 사기 가해자인데요.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 사업을 실제로 벌렸습니다.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라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이 특히 현재 이 사기꾼 남모 씨의 현재 변호인은 오해는 마십시오만은 촛불인권연대 변호사이면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. 계획적 사기가 아니다라고 적극 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그런 변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의 금융기관들, 이와 공모했던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들, 또 이 사후에 변호인이 선임되고 그 가족들을 통해서 재산 빼돌리는 이런 과정에서 저는 더 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경찰에 특별 수사를 신속히 해주도록 오늘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. 그럼 일각에서 얘기하는 공공 매입하고 난 다음에 부상권을 청구한다는 거는 나중에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. 세상이 다 돌려져 있죠. 주택에 대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대금은 채권자들한테 가지 않습니까? 피해자에게는 갈 돈이 없고요. 만약에 피해자들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지금 매입하라는 얘기인데 이 매입하게 되면 할인율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. 부실채권이기 때문에. 그러면 손실을 확정짓고 그 채권을 추심기관에 넘기는 뭐 공공이든 캠코에 넘기는 거기 때문에 과연 피해자들이 그것을 원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지금 그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. 이 부분이 막상 현재 입법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을 하더라도 만약에 전액 변제하는 걸로 되면 경매보다도 더 유리한 것을 세금으로 아무런 절차 없이 주는 거기 때문에 과연 납세자들이 동의하겠는가? 이것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얘기입니다. 네, 네.